엠폭스의 발병이 아프리카를 넘어서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엠폭스의 새로운 변종 하위 계통에 감염된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잇따라 보고가 된다며 감시 강화를 당부했는데요. 변종형은 기존 대비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국내 엠폭스 관련주들도 이러한 이슈로 움직임 이어갈까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봐야 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박정식 파트너, 박의정 파트너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박 파트너님, 엠폭스가 사실 요즘에 뭐 트럼프 취임 이후에 좀 이쪽 얘기로 좀 저희가 정신이 좀 팔려 있다 보니까 잘 인식을 못 하고 있었는데 좀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네, 계속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조만간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도 좀 넘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살짝 내비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일단 엠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이 급성 발열 그리고 발질성 이제 질환인데요. 이 클레이드 1B형이 지난 이제 2023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새롭게 이제 보고된 이후 아프리카에서 이제 1B형의 유행이 되기 시작했고요. 지난 WHO 같은 경우 지난해 이제 8월 이 국제 공중 보건 위기 상황을 좀 재선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올해 12월까지 6개월간 회원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엠폭스 발생 억제 그리고 확산 차단 활동을 현재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B형 엠폭스 같은 경우 이제 기존 2형 엠폭스에 비해서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파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1B형에 걸리면 이제 수포성 발진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급성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을 동반하기도 한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체액이나 그리고 피부 접촉, 침 등에 의해서 전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이제 1월 13일 날 또 WHO가 이 변종 엠폭스에 대한 이제 감시 강화를 당부한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해 12월 독일 이제 쾰른에서 1B형 엠폭스 발병 사례가 이제 보고가 됐고요. 작년 이제 10월 첫 사례가 나온 이후 이제 두 번째고 가족까지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감염되면서 환자가 4명이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벨기에, 프랑스에서도 이제 1B형 바이러스 감염 보고가 있었고 남동 유럽 이제 코소보에서도 엠폭스 첫 발병 사례가 이제 보고됐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지난 9일이었죠. 이 중국 쪽으로도 좀 넘어온 상황인데요. 중국의 국가질병통제예방센터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최근 엠폭스의 새로운 변종 하위계통 1B형 집단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감염원이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이라고 이제 밝혔고 이 접촉자 4명이 추가적으로 이제 감염 사례가 나왔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도 좀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관련주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우리 팬데믹 때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엠폭스 환자가 있었죠.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이게 다시 좀 확산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와서 어쨌든 우리 방역 당국에서 좀 워치를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엠폭스 관련주들 오랜만에 한번 좀 봐야 되겠네요, 곤배 앵커. 네, 엠폭스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전염병 관련된 기업들은요, 이 전염병을 진단하는 진단 키트와 관련된 기업, 이와 함께 치료제, 백신과 관련된 기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진단 키트로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을 보게 된다면요, 랩지노믹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엠폭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염병과 관련된 진단 키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전일만 보게 됐을 때는 3.9%가량 하락했고 최근 단기 추세도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세니제는요, 엠폭스를 90분 이내에 진단 가능한 키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제놀루션은 지금 송도에 공장을 지었는데 캐파 증설로 인해서 앞으로의 기대감이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4.8%가량 전일엔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백신과 관련해서는 현대바이오 파미셀이 있을 것 같은데 추세 단기적으로 좀 엇갈리고 있죠.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천연도 치료제 개발 업체인 키메릭스의 핵심 중감체를 납품하는 기업으로 좀 기술력을 주목받고 있고요.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제프트의 긴급 사용 승인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백신과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을 봤는데요. 좀 변동성이 이슈가 있을 때 강하게 나오기는 합니다만 아직 뭐 거래량이 크게 실리거나 이러한 종목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군들 중에 우리가 미리 좀 눈여겨볼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지금 고객님도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거래량이 막 이렇게 폭증하거나 그런 종목들은 눈에 띄지는 않는다. 이런 점들도 좀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실 이제 테마입니다. 자, 박 파트너께서 어떤 종목 네. 보셨어요? 일단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종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릴까 네. 하는데요. 제놀루션이라는 이제 종목입니다. 네. 이 체외 진단 의료기기 전문 업체이고 유전자 기반 이 분자 진단 사업과 그리고 RNA 간섭 사업을 이제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예. 특히 이제 그 핵산을 추출할 수 있는 핵산 추출 시약과 그리고 이 시료로부터 RNA, DNA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자동화 핵산 추출 기기를 주요 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그 엠폭스 검사용 핵산 추출 키트를 이제 개발을 완료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송도 4억을 이제 완공을 하면서 이 생산 능력이 3배로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또 하나의 또 이슈가 하나 더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꿀벌이 좀 실종이 되고 이제 집단 폐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지금 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이제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낭충 봉합 부패병이라는 유전자 어떤 질병입니다. 그런데 예. 이것에 대한 이제 치료제를 이번에 이제 임상 시험을 성공을 해서 품목 허가 신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련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기술적으로도 이제 막 바닥권에서 단기적인 급상승이 한 번 정도는 나와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부터 여러분들이 분할로 한 2,500원 정도 부분까지 좀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단기적인 상승력이 좀 강하게 나온다면 3,100원에서 3,2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놀루션 얘기. 이게 사실은 그 문제가 이게 되게 특히 과수농가 분들한테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꿀벌이 자꾸 사라졌다는 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를 좀 임상시험을 성공해서 품목 허가를 신청을 했다. 이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자, 우리 강유정 파트너님 어떤 거 말씀하시겠어요? 네, 저는 진단키트 관련주인 시젠 가지고 왔는데요. 네, 뭐 아주 대표적인 종목이죠. 네, 예. 주식 하신 분들은 2020년도에 시젠이 얼마나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는지 아시는 아시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최저가가 7,000원대에서 무려 16만 원대까지 갔었던 기업입니다. 당시 코로나 특수 톡톡히 누리면서 2021년도까지 매출액이 1조 3천억대까지 유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후로 이제 그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서 2022년부터 이제 매출액이 점점 서서히 급감하는 모습들이 좀 관측이 되면서 주가 역시도 상승분이 다 되돌림이 나와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기점으로는 엠폭스 이제 관련 이슈가 붙어주면서 거래량이 좀 붙어주는 모습이 시장에서 관측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8월달 한 달 동안에만 최저가 19,500원에서 35,000원대까지 단숨에 한 달 만에 주가가 뛰어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또 엠폭스에 대한 관심이 들어왔을 때 또 주가 상승 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테마성으로 가는 그런 종목이 완전히 돼버린 것 같고요. 글쎄요. 그럼으로써 아무튼 손바뀜 자체가 지금 엠폭스 쪽으로 넘어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10월 달에 시즌 쪽에서 엠폭스 관련해서 검사 시약을 이제 업그레이드한 시약을 출시를 했다라는 그런 관련 이슈가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이런 진단 키트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엠폭스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고 코로나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정확히 진단을 한 다음에 치료제의 효과 같은 경우는 초기에 그럼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PCR 검사를 통해서 감염 여부를 빠르게 선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지금 시즌에서 만든 진단 시약 같은 경우에는 엠폭스 바이러스 1, 2형과 더불어서 올소폭스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이제 동시에 빠르게 검사를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이 엠폭스 같은 경우에는 최장 21일까지 긴 잠복기를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기에 검출해준다는 점에서 이런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당연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엠폭스 바이러스
형이 1형, 2형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각각 지금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이제 엠폭스 바이러스와 더불어서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단순 포진 바이러스와 수주 대상 포진 바이러스까지도 동시에 추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만큼 지금 시젠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 쪽에서 정말 제대로 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글쎄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기술을 신드로믹 PCR 기술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글로벌 관련 기업들과 기술 공유 사업을 본격화한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스프링거 네이처와 같이 함께 진행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단 기술을 이제 AI까지도 같이 접목을 그렇죠. 한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드로믹 정량 PCR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엠폭스처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최대 14개까지 하나의 튜브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네. PCR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다양한 또 모멘텀도 시즌 쪽에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도 이제 관련 테마가 들어왔을 때 일단은 관심 종목에 네. 담아두시고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기술적인 이제 구간들도 체크를 해보면 지금 1월 달부터 또다시 이제 거래량이 붙어주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또다시 상승분이 되돌림이 다 나와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부담 없이 뭐 단기 공략한다 하시더라도 60일선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하단 손절 라인 잡고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구간은 2,350원 구간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21선 돌파하면서 26,000원 부근대까지 올라가든지 흐름 체크하시면서 데이 트레이딩 관점 유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020년에 그때 팬데믹 때와 지금이랑 다른 거는 좀 전에 곽 파트너도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그냥 걸치면 다 뭐 올라갔다 이러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확실히 기술적인 이런 부분에서 또 실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검증이 되는 사냐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면서 이 관련주는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